이번 시간에도 리크루팅 방법과 주의사항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 리크루팅 과정은 우리 첫 번째 과정은 아닙니다. 이 리크루팅 과정을 하기 전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. 뭐 기초사업 설명회를 그래도 한 2번, 3번, 4번 다양한 강사님의 강의를 좀 들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뭔가 좀 확신이 강해지고 어떤 강렬한 비전을 찾을 때까지 기초사업 설명회를 꼭 들어보시면서 나의 어떤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떤 계획도 나오게 되고 또 목표도 나오게 되고 그 확신과 비전을 찾았다면은 그리고 또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 그런 꿈을 또 몇 가지 또 메모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시각화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라인 미팅 때 그리고 또 스피치 하실 때 또 한번 선언도 해보시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뭔가 리크루팅을 하기 전에 나의 어떤 확신과 비전을 키우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하고요.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다양한 대상자들을 이제 만나면서 이제 훌륭한 파트너를 이제 한 명, 두 명, 한 세 분, 네 분 정도 이렇게 이제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데요.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주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. 너무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아주 심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한 세네 가지 정도의 질문에 대답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게 이제 내가 충분히 좀 세련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자신감 있게 몇 가지 대답을 간단하게 브리핑할 수 있는 그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. 왜냐면은 우리 이제 파트너님들, 우리 미래의 이 리더님들은 그래도 아마추어랑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기보다는 약간은 전문가, 그래도 신뢰감이 느껴지는 좀 프로랑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네트워크에서도 뭐 아주 완벽한 전문가나 프로가 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. 그냥 어떤 질문에 좀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몇 가지 그런 대답 정도는 좀 공부를 해서 갖고 계시면은 좋습니다. 뭐 A4 용지에 선배 사장님들과 함께 같이 준비를 하시고 또 선배 사장님들은 우리 파트너님들에게 이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이러한 Q&A 이런 대답 이런 화법을 좀 가르쳐 주시고 좀 이렇게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.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전 강의만 계속 수개월 동안 수십 번 그리고 정신교육만 계속 수개월 동안 하지 마시고요. 근데 그 정신교육과 뭐 우리 제품이 좋아요, 우리 회사가 좋아요 이런 비전 교육은 이제 한두 번이면 됩니다. 한두 번, 세네 번이면 되고요. 이제 어떤 확신과 비전을 찾았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. 이게 빨리 넘어가 주지 않으면은 열정이 식어버리거든요. 그래서 하우투로 빨리 넘어가야 되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용 설명서로 빨리 넘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순차적으로 간단하게 공부해야 되는 내용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파트너님에게 알려주시고요. 그리고 또 리크루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경험담도 또 많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리크루팅을 해서 파트너가 생겼다면은 그 다음에는 또 후원을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런 준비까지도 리크루팅 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만이 이 대상자, 우리 미래 이 파트너님이 우리 사장님을 볼 때, 내가 만약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다양한 친구들 한 10명, 20명을 내가 사장님한테 소개를 한다면, 우리 사장님이 날 잘 도와줄 수 있을까? 나의 이 까다로운 친구 10명을 사장님이 잘 설명해주고 잘 파트너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? 이런 걱정을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랬을 때 우리 사장님께서 어느 정도 준비된 모습을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플랜을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면 그 미래 파트너 그 대상자는 자신있게 사업에 동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아주 확신을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10명, 20명을 아주 줄기차게 우리 사장님한테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.
리크루팅을 이제 하시기 전에 어떤 후원 육성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또 리크루팅을 또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그런 간단한 뭐 방법은 먼저 좀 대상을 성격에 맞추어서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.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칠판에 좀 적어보겠습니다. 이제 기초 사업 설명을 이제 2번, 3번, 4번, 5번 참여를 통해서 확신과 비전을 키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. 이게 첫 번째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어떤 계획도 나오고, 이제 목표도 나오고, 뭔가 어떤 설레이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내가 라이프 스타일 바꿀 수가 있겠구나. 정말 오토머니가 나에게 500만 원씩 매달 입금이 된다면은, 나는 가족들하고 여행도 갈 수 있고, 내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, 지원도 할 수 있고, 정말 어떤 아빠가 될 수가 있겠구나. 내가 어떤 엄마가 될 수가 있겠구나.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줄 수가 있겠구나.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, 이 사업을 통해서 180도로 한번 바꿔보자. 이렇게, 어떤 결단까지 하게 됩니다. 하지만 그런 비전과 확신이 없고, 그리고 또 꿈과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는, 결단도 나올 수가 없고, 그리고, 안 좋은 습관을, 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. 이런 상태에서 리크루팅을 하시면은 성공률이 굉장히 낮고, 그리고 이제, 명단을 적어가지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. 명단을 분류한다.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. 분류할 때 안목이 좀 있어야 됩니다. 사람을 좀, 구분하는 안목. 뭐, 좋은 사람, 나쁜 사람, 뭐,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요. 소비자, 그리고 투자 부업자, 그리고, 뭐, 전업자, 아니면 뭐, 리더,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. 그리고 또 슈퍼 커넥터 이렇게 한 3가지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상대방의 성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어떤 능력에 따라서 나의 이 사업 소개와 이 전달할 때 다른 화법으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. 다르게 전달해야 됩니다. 다르게 전달. 뭐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상대 분석에 의한 눈높이 대화 기법으로 사업을 전달해야 됩니다. 상대 성격 분석에 의한 눈높이 대화 기법. 예. 소비자가 있고요. 투잡자가 있고, 또 슈퍼 커넥터가 있습니다. 슈커가 있고, 또 뭐 리더가 있습니다. 뭐 전업자라고 표현해도 되겠죠. 이러한 어떤 성격별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. 뭐 분류하는 기준과 안목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. 뭐 열정의 정도, 얼마나 열정적인가, 얼마나 적극적인가. 간단하게 사업을 얘기했을 때, 커피숍에서 간단하게 사업을 뭐 한 10분, 20분, 30분 얘기했을 때, 그리고 뭐 A4 용지에 어떤 플랜을 내가 한 10분 정도 얘기했을 때, 사람마다 어떤 적극성과 어떤 이해하는 정도, 그리고 호기심의 정도, 관심의 정도가 좀 다 다르게 나옵니다. 뭐 전화통화로 뭐 한 5분, 10분, 20분 정도 간단하게 사업 설명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. 뭐 그러다 보면은 관심을 갖는 분도 있고, 또 어떤 걱정을 막 하시는 분도 있고, 그리고 또 너무나 부정적인 분도 있고, 그리고 너무나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, 이 2가지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분도 있고, 그럴 때는 전화통화로라도 그 한두 가지의 걱정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의 어떤 대안책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신뢰감이 또 굉장히 높아지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제 분류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 더 저는 좀 하시면 좋은 방법이